김종 차관이 누구로부터 정유라를 잘 봐주라는 얘기를 듣습니까? 검찰 조사에서 김종 차관은 차관 취임한 직후 김 전 실장이 정유라를 돌봐주라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니면 왜 이렇게 정유라와 장시호를 싸고 들었습니까? 누구의 지시로, 어떤 인연으로, 왜 이렇게 싸고 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린 거에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지난 2차 청문회 당시 누가 정유라를 잘 봐주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김종 전 차관은 자세한 말을 못했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그가 변했습니다. 오늘 헌재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정유라 씨를 잘 챙겨주라고 언급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한 겁니다. 차관 시절 체육계에 대해서는 장관을 건너뛰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했죠. 이때 김 전 차관이 건너뛴 장관은 바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폭로했던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입니다. 유 전 장관은 오늘 특검에 출석했죠. 기자들 앞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종 차관이 직보하신 거 알고 계셨나요? 김기춘 실장에게. 하나하나 건에 대해서는 몰랐고요.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는 짐작을 하고 있었죠. 워낙 이제 김기춘 실장과 제가 이 블랙리스트 등등 관련해서 워낙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부딪혔었거든요. 근데 제가 모르거나 뭐 제가 아무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김종 전 차관이 아무튼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이게 뭔가 좀 배경이 있구나, 그 정도의 생각을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YTN의 단독 보도였었습니다. 김종 전 차관은 세월호 참사 다음 날에도 YTN 기자에게 전화해서 체육개혁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세월호에 빠지지 말고 승마 빨리빨리 하는. 체육회에서도 뭐 활동도 많이 하시고 뭐 좀 급이 있으시죠? 자차 대통령께서 세월호 난 그 다음 날 체육개혁 확실히 하라고 오다며. 비서실장에게 직보할 정도로 실세 중에 실세였던 김종 전 차관. 중간에 끼어서 블랙리스트의 부당성을 제기하다 결국 사임한 유진용 전 장관. 이들은 이제 뒤바뀐 처지가 됐습니다. 체육계 황태자는 미결수로, 정권의 미운 털은 자유로운 몸으로, 이렇게 전직 문체부 장 차관의 운명은 엇갈렸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은 이 12월 8일자, 2016년 12월 8일자 미주 한인 언론 주간지인 썬데이 저널에 실린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93년에 발간한 자신의 일기 모음집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이라는 책에 실린 92년 5월 21일자 일기에 임신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기사가 보도되기 전 인터뷰에서 종 목사가 증언한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관련 인터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 조현정 목사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기 말이에요. 황현재 박사 동년배 되는 분인데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안 되고 그 일본 경찰로 들어갔어요. 그건 최태민이하고 그 나이가 한 3살 차이 돼. 그러니까 이놈이 그 둘이 만나면 형님이라고 그러고 둘이 같이 오니까 말이죠. 같이 오니까 그래서 마약한 것도 알고 내가 지금 두 딸이 되는 것도 맞추는 행방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 지금 들어본 거는 최태민하고 같이 목회 활동했던 분한테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던 건가요? 아니야. 그 최태민이가 나중에 예전에 가짜 목사 행사를 하지 말이죠. 조현정 목사가 가짜 목사를 해준 거예요. 그때 또 돈 몇 푼 가지면 그때 아니 이거 한국 교회가 요 최근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가짜 목사 돈 많고 이제 돈이 그런데 최태민이 지금 형님 말이죠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도 간 놈이 안 해요. 최태민이 그 놈이 말이지. 아마 청와대에서 말이지 꼭 최 목사 그러거든요 지금 말이지. 그래 쇼를 한 거예요 한 달에 말이지. 그 사람들은 뭔가 저기 5번 결혼 8번 결혼 아니고 사실 그림이 15번 결혼한 놈입니다 그 놈이 말이죠. 15번째 도사죠. 그리고 또 그런 무당 그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이 나중에 못된 짓 하는 건 나중에 그 솔직히 비극이죠 일제히 말하죠. 그때 안 만났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냥 그놈이 또 묘하게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이제 2딸까지 나누니까 근데 그때도 아까 조현정 목사는
두 딸아이를 낳는데 행방을 모른다. 그러니 내가 그랬죠. 사진은 어떻게 한번 좀 구해달라고 아무리 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 이러면 내가 볼 때 그걸 극비하는 거야. 그래 이제 일본에서 길르다가 우리 한국 와가지고 이제 큰딸 순덕이한테는 말이지 큰아이를 맡기고 그래서 둘째는 최순실한테 맡겨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알맞이 현재 지금 고약점 때문에 현재 이런 그 불미스러운 일이 됐다는 거 이제 그거 이제까지 우물쭈물 하다가 이발이 자막으로 터진 거죠. 근데 그 주장이 조현정 목사님의 주장이에요? 두 딸 낳았다는 최태민이가 얘기한 거지 말하면 형 같은 니까지 말하면 이제 마약도 구해달라는 안 맞아. 조현정 목사가 저기 맞아 헌병 대령으로 출신이세요. 헌병 대령 출신이에요. 아무리 그러니까 일제 범죄 관계는 또 많이 알 거 아니에요. 한 20년 동안 있으신가 말이죠. 그래서 최태민이 아까 형 말이야 나 지금 마약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마약도 구해줬다는 아마 그 얘기를 나한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말하면 최태민의 비밀은 그 형까지 조현정 목사 성화는 내가 그 비밀을 많이 했지만 두 아이까지 낳았다는 말씀하시는데 현재 그 행방을 모른다는 거지 말. 근데 혹자는 진짜 정유라와 장시호까지도 생모가 박근혜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또 계속 하셔요. 네. 진지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장시호는 뭐 최태민과 누구, 정유라는 또 누구와 누구. 전적으로 믿지는 않은데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그런 집안 자체를 이런 게이트를 보면서도 자기들 상식이 안 맞으면 다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여기는 모든 열린 가능성은 다 놓고 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 게이트는 사실 장시호 중심으로 돌아가지도 않았고요. 정유라 중심으로 돌아갔거든. 정유라가 진짜 친자가 아닐까 그 의심을 계속 해봐요. 근데 뭐 어쨌든 왜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그 최태민 사망과 정유라 출생 사이에 한 2년 정도는 이제 출생 신고를 조작하는 나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뛰어넘을 수 있고 그리고 생식 능력 같은 경우에도 차원병원이나 이런 데가 다 이제 불임 클리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기 어려운 상황에 사람들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시험관 시술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90년대부터 쭉 해왔던 데가 또 차병원 계열이고 그런 등등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쭉 있죠. 최태민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이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나이보다 한 4살인가가 더 나이가 적대요. 그래서 그런 등등을 생각해 보면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정유라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정유라의 부계는 역시 그분이실 걸로 확신이 들고 그런데 장시호의 부계는 그분이 아니시라는 설이 굉장히 높아요. 또 다른 분이 있었다. 그래서 사이드로 돈다 장시호가 라는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모계는 한 사람이고? 네, 모계는 하나인데 부계가 메인이냐 아니면 사이드냐 그 차이에 그 집안에 또 격까지? 집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전혀 다른 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뭐 어느 집안이나 뭐 우리가 일반 서민들 가게가 좀 그게 없지. 그 이상한 쪽으로 가면요 궤적보 진짜 많지 않아요? 그렇고 같은 애 가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니 이 집안은 부인도 되게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최태민은 부인도 되게 많고 이름도 여러 번 갈고 나이도 많이 속이고 막 이런 식이니까 솔직히 정유라 나이가 정확히 몇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죠. 이름도 많이 바꾸고. 나이 정도 한 2년 정도 올려치거나 내려치는 거 다 가능할 수 있다. 자,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러면은 최근에 덴마크에서 정유라가 붙잡혀가지고 나온 영상이 있잖아요. 얼굴이 뚱뚱한 정유라 말고 살이 좀 빠진 듯한 정유라를 보면 최순실 닮았던가요? 나는 안 닮았던데 오히려. 정유라가 박근혜의 친자가 아닐 거라는 설의 대표적인 거는 최순실과 너무 닮았다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얼굴을 보면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걔네들은 최순실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정유라도 그렇고 많이 고쳤잖아. 그러니까 본바탕이 없어요. 본바탕이 오히려 없고. 어렸을 때 사진을 보는 게 더 나은데 어렸을 때 왜 그 말 타던 퉁퉁한 사진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근데 초등학교라고는 하나 굉장히 몸이 크다. 거의 중학생 같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근데 그 좀 퉁퉁하던 그때의 얼굴이 박근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최태민을 처음 만났다. 그때 최면수를 뭐 고3 때 뭐 어쨌다 하는 그 어렸을 때 사진도 있거든요. 그때의 박근혜가 지금 얼굴보다 훨씬 좀 퉁퉁해요. 미간이 넓고. 지금 의혹이 된 게 뭐냐면 어릴 때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한 박근혜 20대와 정유라의 10대의 모습이 제가 지금도 사진을 보고 좀 거의 닮았어요.
그래서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박근혜 눈매. 10대하고 정유라 10대. 정유라 10대하고 많이 닮았어요. 많이 닮았어요. 실제로. 얼굴이 닮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치인들이나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의구심을 본인들도 떨구지 못하는 결정적인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최태민이 죽었을 당시에 빈소에 임선희 씨 옆에 박근혜 씨가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상복을 입고. 둘이 나란히 다섯째 부인과 같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게 의혹이 해소가 되지를 않아요. 결정적인 부분은 거기에요. 그리고 상복을 아까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가족만 입는 거잖아. 그렇죠. 부인까지 성이 달라서 그러면 부인과 자녀들. 그럼 그렇죠. 뭐야? 6번째 부인이라는 거야? 뭐야? 그건 사실 솔직히 말해 뭘 그 의혹 제기를 이제서 하고 그래. 맞잖아. 6번째인지 아닌지 아니, 그걸 아니, 몰라서 맞아요. 모르겠어요. 아니 6번째는 따로 있다고도 얘기를 해요. 임선희 씨 만나서 6번째 부인 또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를 임선희 씨가 쫓아내고 뭐 난리를 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거기 뭐 예전 그 기사에도 이렇게 뭐 첩이었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있고요. 그리고 최재석 씨 이야기에 의하면 또는 조순재 씨의 이야기에 의하면은요. 근데 자기 강남에 이제 살 적에 박근혜가 그렇게 뭐에 끌리는 듯이 온다. 오면은 우리는 나 이렇게 마당 쓸다가도 숨어 있고 이러면서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면 아주 좁은 방. 거의 그냥 사람 두 사람이 누우면 정말 가득 찰 정도로 아주 좁은 길고 좁은 방에 들어가서 그냥 최태민과 하루 종일 안 나왔고 밥을 이렇게 넣어주면 최태민이 가지고 들어가서 먹고 식판을 밖으로 빼는 이런 식이었었다라고 하죠. 독일에 아마 박근혜 의원 시절 98년, 99년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최순실, 정윤회가 독일을 함께 왔다 갔다 했어요. 아, 정치에 복귀하고 나서요? 네. 어느 한 식당에 박근혜 의원이 사람들하고 만나기로 하면은 그 전에 어떤 여자분이 오모 씨의 부인 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정유라 어릴 때 분유도 독일에서 사서 보내고 기저귀도 사서 보내고 또 장시호의 말도 사는 거를 도와주고 그랬던 굉장히 장시호도 말을 탔었죠. 그렇죠. 장시호가 고등학교 때 독일 와가지고 훈련도 하고 그리고 말도 알아봐줬던 그런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를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가게 되면은 먼저 최순실이가 가서 세팅을 다 한대요. 주문까지 다 해놓고 그다음 최순실이가 사라지고 최순실은 차에서 기다리고 박근혜가 나타나서 마치 혼자 온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완전히 이제 함께 움직이는 한 몸인 거죠. 이미 18년 전에.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의원이 3,000 유로 이상 되는 코트를 샀어요. 독일에서 샀는데 박근혜 의원 이제 그 부부에게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아유, 제가 이거를 입고 싶은데요. 순실이가 못 입게 해서 입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야? 나이가 4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언니 같은, 엄마 같은 그런 존재, 내지는 최순실의 이야기를 반드시 따라야 되는 애가 엄마 말을 거역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쓴 그 고가의 옷도 자기가 입고 싶은 그 옷도 샀는데 순실이가 입지 말라고 해서 못 입는 그런 관계. 그 관계가 이미 한 20년 전부터 그런 관계가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죠. 의원님, 요 내용은 좀 강도가 좀 세네요. 제가 예측했던 평상시 안민석 의원보다도 좀 세요. 근데 이 내용을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이 내용을 직접 가서 누구한테 들었다가 아니라 직접 들으신 거죠? 그 당사자한테 들었던 것이죠. 당사자한테? 그렇죠. 야, 국회의원 사선시켜 놓을 보람 있네. 저는 이제 봉두사 개보원으로서 봉두사님이 이게 그러니까 가르쳐준 당시 대로.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박근혜 의원이죠. 당시 박근혜 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목격자로부터 직접 들었다. 제가 지금 거짓말 하겠습니까? 평상시엔 저한테 좀 한 게 있어서.
그리고 저는 굉장히 예. 이번에 좀 놀라운 사실을 새로 알게 됐는데요. 봉도사님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치를 한눈에 보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70억 분의 1의 사나이죠. 네. 이 대한민국 사단을 일으킨 최순실이가 정윤회와 결혼을 몇 년도에 한 걸로 알고 계세요? 95년도 아니에요? 95년도 했죠. 예. 국민들이 언론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듬해 96년에 정유라가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유라 96년 호적이 96년으로 안 돼 있나요? 96년으로 돼 있죠. 돼 있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의혹들은 있었죠.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좀 성숙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마치 이제 일각에서는 조금 더 나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만 제기했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저를 이상한 방향으로 몰지 마시고요. 예. 근데 어쨌거나 아니 근데 그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 방송이 우리가 그냥 팟캐스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방금 하신 말씀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때 당시 의원 시절에 하신 말씀이 확실한 추정이 있는 상태에서 안 의원님 말씀하고 계신 거 분명한 거죠. 저는 팩트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제 추정이라든지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평론가가 돼버렸어요. 왜 다 모두 까기를 해요? 벼랑간에 또 그냥 자기 얘기만 하세요. 글쎄 저는 평론 같은 거 싫어합니다. 제가 발로 뛰고 현재 실제로 들은 것들만 팩트만 전달을 하는 것이고요. 예. 동네 아줌마들이 또 이 방송을 들으는 많은 주부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출생.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새로운 팩트는 정윤회 최순실의 결혼이 95년이 아니라 92년이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독일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잠깐만요. 95년이 아니라 92년. 예, 92년 다른 겨울에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루 전에 독일 갔다 와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처음 하는 건데요. 92년 겨울 강남의 모 호텔에서 이건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최태민, 임선희 그리고 최순실 그 3남매 직계가족 약 20여 명이만 참석한 식 아닌 결혼식. 그러니까 가족들만 조촐하게 모여서 했는데 현수막을 붙였어요. 현수막. 결혼식에는 현수막을 붙이지 않잖아요. 애들 돌잔치도 아니고 현수막을 붙인 결혼식 봤습니까? 봉두사님하고 형수님하고 결혼할 때 현수막 붙이고 했어요? 현수막은 안 붙이죠 결혼식 때. 우리가 안 붙이고 팬카페에서 붙이죠. 근데 현수막을 결혼식장에서 붙이고 가족들만의 아주 폐쇄적이고 초촐하게 한 그 결혼식에 참석한 독일 교포 한 분의 정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 분한테 92년 결혼했다라고 하는 게 그 한 분한테 최순실 씨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아버지 최태민은 정윤회가 재미 사업가 또 독일에서 또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업가로 알고 있으니까 보안 요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정윤회를 사업가 외국에 사업하는 사람으로 내 아버지 최태민에게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해줘라. 그렇게 최순실이가 이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참석했던 그분이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실 텐데요. 그럼 92년도 70살 정도 됐고요. 정윤회 최순실 최초로 92년도에 독일의 회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유벨이라는 그 회사에 같이 공동대표로 등장하는 유준호 씨예요. 이분의 기억이 틀렸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 유벨을 설립한 그해 겨울이었으니까 유벨은 92년도 설립됐으니까 그해 겨울 92년 겨울에 정윤회 최순실이가 결혼을 한 것이죠. 아니 이분이 이렇게 증언하고 이런 거에 대한 증거들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 기억을 더듬은 거니까. 유준호 씨가 이렇게 발언한 걸 예를 들어서 나중에라도 92년 결혼 제가 얘기했습니다라고 하는 뭔가가 있지 않고서 우리 안 의원님이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주진호도 있었고 안홍구도 있었고 노승일도 있었기 때문에 알아들었습니다. 또 다들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밝히신 내용은 이제 취재원이 유준호 씨라고 하는 취재원이 확실한 거예요. 그분이 직접 얘기하셨으니 그리고 그분은 정윤회 최순실의 독일 첫 회사 유벨을
함께 세웠던 분.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근데 92년 출생의 의미가 뭐죠? 왜 96년으로 자, 바꿨을까요? 그러면은 92년도에 결혼식을 했는데 예. 왜 결혼식을 95년도에 했을까? 얘기하세요. 말지 우리를 이렇게 낚지 말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리고 정유라의 96년 호적 신고 이런 좀 퍼즐들이 좀 새롭게 좀 맞춰지는 게 판이 있는데요. 완전히 뒤집히는 건데 이렇게 그렇죠. 되면. 네, 그렇죠. 아, 역시 봉도사님이시네요. 예. 네, 그래서 두 사람의 결혼을 95년에 한 걸로 봤을 때 정유라하고 92년도에 결혼을 했을 때 정유라하고는 이게 상당히 이 퍼즐 자체가 틀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92년도에 실제 결혼했다고 한다면 정유라 출생은 개연성이 93년서부터 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 다음 상상은 우리 똑똑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주부 청취자들이 한번 퍼즐을 맞추는 걸로 한번 좀 여백으로 좀 남겨두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연도 결혼 연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안의원님께서는 추정컨대 이게 무슨 출생에 얽혀 있는 이런 의혹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저를 함정에 빠뜨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 그 결혼식 자리에 자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이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그럼 당연히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셨죠. 근데 그 자리에 박근혜는 없었어요. 당시 은둔 생활하고 있었던. 네. 그러나 그 당시에 계속 그 만났고 가족처럼 지냈었죠. 근데 왜 안 그런데 왔죠? 그 가족들만의 참석한 그 결혼식에 박근혜 대통령은 없었다. 이게 참 재미있고 몸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좀 안 좋고 뭐 감기 겨울이니까 감기에 걸렸겠나 뭐 몸 상태가 좀 안 좋았겠죠. 봉도사님은 알았어. 동생이 결혼하는데 독감 걸렸다고 안 갑니까? 그럼 뭐 독감 위에 다른 상태겠죠. 뭐 저를 이제 슬금슬금 또 낚으시네. 아니 근데 진짜 92년 그 유준호 씨의 기억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 회사를 설립한 그 해 겨울이었으니까. 유준호 씨가 92년 그 연도는 헷갈릴 수 있어도 회사를 그 회사 설립한 설립한 때 그 해에 한국 나가서 결혼식을 참석했다는 거 이거는 헷갈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인사고 이제 어떤 특정 사건이 연결되면 이게 기억이 정확한 건데 유배를 설립한 그 해 겨울이었다라고 하니까 신빙성이 좀 있네요. 신빙성이 좀 있어요. 말을 여기서 왜 진도 더 못하시죠? 나가지 말고 여기까지 오늘 자, 여기까지만 하죠. 특검. 관계는 또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한 20년 동안 있으신가 말이죠. 그래서 최태민이 아까 형 말이야 나 지금 마약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마약도 구해줬다니 아마 그 얘기를 나한테 하시더라고. 그렇지만은 최태민의 비밀은 그 형 안까지 조현정 모사 성호는 내가 그 비밀을 많이 했지만 그 두 아이까지 낳았다는 말씀하시는데 현재 뭐그 행방을 모른다는 거지만. 근데 혹자는 진짜 정유라와 장시호까지도 생모가 박근혜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또 계속 하셔요. 네. 진지해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장시호는 뭐 최태민과 누구, 정유라는 또 누구와 누구. 전적으로 믿지는 않은데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그런 집안 자체를 이런 게이트를 보면서도 자기들 상식이 안 맞으면 다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여기는 모든 열린 가능성은 다 놓고 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 게이트는 사실 장시호 중심으로 돌아가지도 않았고요. 정유라 중심으로 돌아갔거든. 정유라가 진짜 친자가 아닐까 그 의심을 계속 해봐요. 근데 뭐 어쨌든 왜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그 최태민 사망과 정유라 출생 사이에 한 2년 정도는 이제 출생 신고를 조작하는 나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뛰어넘을 수 있고 그리고 생식 능력 같은 경우에도 김종 차관이 누구로부터 정유라를 잘 봐주라는 얘기를 듣습니까? 검찰 조사에서 김종 차관은 차관 취임한 직후 김 전 실장이 정유라를 돌봐주라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니면 왜 이렇게 정유라와 장시호를 싸고 들었습니까? 누구의 지시로?
어떤 인연으로 왜 이렇게 싸고 돌았습니까? 거기에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린 거에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지난 2차 청문회 당시 누가 정유라를 잘 봐주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김종 전 차관은 자세한 말을 못했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그가 변했습니다. 오늘 헌재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정유라 씨를 잘 챙겨주라고 언급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한 겁니다. 차관 시절 체육계에 대해서는 장관을 건너뛰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했지요. 이때 김 전 차관이 건너뛴 장관은 바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폭로했던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입니다. 유 전 장관은 오늘 특검에 출석했죠. 기자들 앞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종 차관이 직보하신 거 알고 계셨나요? 김기춘 실장에게. 하나하나 건에 대해서는 몰랐고요.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는 짐작을 하고 있었죠. 워낙 이제 김기춘 실장과 제가 이 블랙리스트 등등 뭐 관련해갖고 워낙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부딪혔었거든요. 근데 더 제가 모르거나 뭐 제가 아무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김종 전 차관이 아무튼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이게 뭔가 좀 배경이 있구나, 그 정도의 생각을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YTN의 단독 보도였었습니다. 김종 전 차관은 세월호 참사 다음 날에도 YTN 기자에게 전화해서 체육개혁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세월호에 빠지지 말고 승마 빨리빨리 하는. 체육회에서도 뭐 활동도 많이 하시고 뭐 좀 급이 있으시죠? 아차. 대통령께서 세월호 난 그 다음 날 체육개혁 확실히 하라고 오다네요. 비서실장에게 직보할 정도로 실세 중에 실세였던 김종 전 차관. 중간에 끼어서 블랙리스트의 부당성을 제기하다 결국 사임한 유진용 전 장관. 이들은 이제 뒤바뀐 처지가 됐습니다. 체육계 황태자는 미결수로 정권의 미운 털은 가짜 목사 행동할 때는 말이죠. 조현진 목사가 가짜 목사를 해주면 그때 또 돈 몇 푼 가지면 그때 아니 한국 교회가 요 최근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가짜 목사 돈 많고 이제 돈이 그런데 초점이 이내지만 형님 말이죠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도 간놈이 안 해요. 초점이 그놈이 말이지. 아마 청와대에서 말이지 꼭 최 목사 정서 그러거든요 지금 말이지. 그래 쇼를 한 거에 간다는 말이지. 그런 사람들은 뭔가 저기 5번 결혼했다 8번 결혼 아니고 사실 그러면 15번 결혼한 놈입니다 그런 말이죠. 여자 사람들은 더 사실 그리고 또 그런 무당 그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이 나중에 못된 짓 하는 건 나중에 그 솔직히 비극이죠 일제히 말하죠. 그때 안 만났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냥 그러면 또 묘하게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이제 2달 가지 나누니까 근데 그때도 아까 조현정 목사는 두 딸아이를 낳는데 행방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진은 어떻게 한번 좀 구해달라고 아무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 이러면 내가 그때 그걸 극비하는 거야. 그래 이제 일본서 길르다가 우리 한국 와가지고 이제 큰딸 순덕이한테는 말이지 큰아이를 맡기고 그래서 둘째는 최순실한테 맡겨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얼마 전에 현재 지금 고약점 때문에 현재 이런 그 불미스러운 일이 됐다는 거 이제 이제까지 우물쭈물 하다가 이발이 다 먹으러 터진 거죠. 근데 그 주장이 조현정 목사님의 주장이에요? 2딸 낳았다는 최태민이가 얘기한 거지 말하면 아까지 형 같은 일까지 말하면 이제 마약도 구해달라는 안 맞아. 조현정 목사가 저기 말이야 헌병 대령으로 출신이죠. 헌병 대령 출신이에요. 함이 되시니까 일제 범죄. 자유로운 몸으로 이렇게 전직 문체부 장 차관의 운명은 엇갈렸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은 이 12월 8일자, 2016년 12월 8일자 미주 한인 언론 주간지인 썬데이 저널에 실린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93년에 발간한 자신의 일기 모음집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이라는 책에 실린 92년 5월 21일자 일기에 임신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기사가 보도되기 전 인터뷰에서 종 목사가 증언한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관련 인터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 조현정 목사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기 말이죠. 황현재 박사가 동년배되는 분인데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안 되고 그 일본 경찰을 들어갔어요. 그건 최태민이하고 그 나이가 한 3살 차이 돼. 그러니까 이놈이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형님이라고 그러고 둘이 같이 오니까 말이죠. 같이 오니까 그래서 마약한 것도 알고 내가 지금 두
두 달 있다는 것도 말씀하신 행방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 지금 들어본 거는 최태민하고 같이 목회 활동했던 분한테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던 건가요? 아니야. 그 최태민이가 나중에 이제